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최근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 가지고 인프라 관점에서 뭐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자리에 섰고요. 아마 이런 내용들은 앞에서 대부분 아마 말씀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보호법이 어떻게 있고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이미 말씀을 드렸을 것 같고, 실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인프라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술적 조치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부분,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통계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되고, 또한 이제 정보들은 암호화돼서 보관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기록들은 보관이나 유연조가 이제 방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안 이제 프로그램이 설치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나왔던 이제 기술적 조치 사항에 이제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권한의 관리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해가지고 쭉 일련의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회사나 아니면 기관 안에 안 되어 있느냐, 저는 사실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회사에는 인증을 위한 솔루션 같은 게 들어와 있고, 또 권한 관리를 위한 솔루션이 들어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 기반으로 해가지고 접근 통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부분에 정보 보호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보안 솔루션들, 뭐 DRM이든 아니면 기타 형태든 그런 것들도 쓰고 계시고, 그리고 외부에서의 접속을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또 VPN 같은 거 쓰고 계시고,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쓰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지금 다 잘 흘러가지 않아서가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사실 생각을 좀 합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을 좀 드리면 2000년대 초반에 바이러스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욕을 엄청 많이 먹은 적이 있잖아요. 윈도우 취약점 때문에. 그래가지고서 국내에 급부상한 솔루션이 PMS잖아요. 패치 관리 솔루션. 그래서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패치 관리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거지, 사실 그 역할은 보면 중앙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솔루션이 각각의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패치를 내려보내서 이제 적용시키는 그 모듈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럼 우리 회사에 그런 것들이 과연 없었느냐? 그 당시에도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산관리 솔루션이라는 걸 아마 가지고 계셨어요. 자산관리 솔루션에는 뭐가 있냐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기능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배포 기능을 이용해서 패치를 내려보냈으면 사실 PMS라고 하는 솔루션이 필요가 없는 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이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PMS를 사셨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이제 박사님도 약간 말씀하셨지만 솔루션이 있다고 해결되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거기에 절차나 그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준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고요.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부분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의 제일 기준이 뭐냐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보안이라든지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제가 볼 때는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접근 제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보고도 그렇고, 사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식별한 순간부터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사실 오늘 전 사실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 이런 솔루션들이 지금 우리 회사에 없는 게 아니죠. 접근 제어하는 솔루션, 그 다음에 암호화하는 솔루션, 보안 솔루션 사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게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보안 회사들이 대부분 또 이런 명목에 포장을 해가지고서 각사를 방문하면서 이제 솔루션 비즈니스를 막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할 때 저 솔루션에서 하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기반을 만들고 그 토대로 해가지고서 뭔가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아이덴티티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듈이 그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게 사실 있고요. 이 액티브 디렉토리는 그 과거에 그 1990년대부터 저희 쪽 제품 안에 이미 다 내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 기업에서는 이 기능을 이네이블 해가지고서 운용을 했으면 이미 그 사내에서 그 유니크한 아이덴티티를 확보해가지고서 뭔가를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걸 이제 저희가 이제 활용해서 아이덴티티를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게 뭐냐면 크게 이제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러한 아이덴티티를 저장하는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접근해가지고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려면 그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져야 될 거고 그거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저장하는 공간이 저희가 가지고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정 정보, 그 다음에 그 시스템에 대한 계정 정보. 왜냐하면 어떤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 각각에 대한 이제 개체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증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딘가에 접근을 하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거에 대한 확인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인증 기반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인증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인증 솔루션들이 사용자에 대한 계정에 대한 인증을 해주는 솔루션들이거든요. 근데 그 액티브 디렉토리는 약간 차별화된 부분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OS 안에 내장되어 있는 모듈이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계정뿐만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인증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가 예를 들면은 그 고난이 있나 아니 또는 이제 사내에 있어도 되는 적합한 시스템인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만 인증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도 인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인가된 시스템이 사내에 들어오게 되면 걔를 이제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인증을 한다는 게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인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어를 하는 부분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그 정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룹 정책. 이건 뭐냐면 이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용자와 시스템의 정보를 중앙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각각의 사용자나 시스템에 대해서 그 제어나 통제 같은 것들을 그룹 단위로 만들어 내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세한 부분을 제가 뒤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통합 인증의 역할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로그인을 해서 인증을 받는데 다양한 시스템에 접근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인증을 받을 수가 있다. 멀티팩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사용자를 인증을 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서 인증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인증서 기반의 스마트 카드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지문과 같은 그 생체 기반의 인증을 한다든지 아까 앞에 세션에서 박사님이 얘기하실 때 패스워드가 유출될 경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연계해 가지고서 문제를 파악하는 것들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나와 있는 이제 솔루션들이 이런 이제 멀티팩터 인증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통해서도 저희가 사내에 로그인할 수도 있지만 그 스마트 카드에 들어있는 인증서를 통해서도 저희는 저희 그 사내 시스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요한 데이터에 접근을 할 때는 반드시 네트워크가 아닌 물리적인 그 장소에 가서 접근하게끔 그런 식의 정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솔루션만 쓰는 게 아니라 정책들을 만들어 가지고 구현한 사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말씀드린 이제 정책 기반의 이제 보완을 하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사용자나 또는 시스템에 대해서 정책들을 만들어서 이제 일괄적으로 내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그 패스워드를 복잡성을 높인다든지 또는 파일을 암호화한다든지 또는 PC에 대한 통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아이템들을 이제 활용하게 되면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면 패스워드의 복잡도를 일정 이상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일정 얼마나 자주 또 변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정책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우리가 만들어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계정을 유니크하게 확보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샘플을 들어서 이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일단은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보관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이제 거기에 대한 유출에 대한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사용자의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해서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키를 기반으로 해서 파일을 암호화하거나 디스크를 암호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보가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파일이나 디스크 같은 것들이 만약에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원래 그 파일이나 또는 디스크의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키가 없기 때문에 이제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컨텐츠에 대해서 SMIM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디지털 서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변조를 막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데이터에 대한 네트워크상에서의 암호화입니다. 이제 우리가 암호화를 할 때는 되게 여러 계층에서 우리가 암호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제일 윗단이 이제 아마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암호화를 하는 거고, 제일 아랫단이 제가 볼 때는 IP 계층에서 암호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 기반으로 이제 암호화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IPsec 기반으로 데이터 암호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과 시스템 간에 통신할 때는 무조건 IP 계층에서 데이터를 다 암호화 시켜가지고 통신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다 암호화돼서 전송되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충족을 시키게 되는 거고, 실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IPsek이 전 사내에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가된 시스템 간에 통신할 때는 IPsek으로 데이터가 암호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외에서 누군가가 PC를 가지고 저희 회사에 방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PC가 그 노트북이나 아니면 디바이스가 저희 쪽에 액티브 디렉토리에 시스템 인증을 못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IPsek에서 통신해서 바로 차단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내 시스템에 아예 그냥 접근도 할 수 없고 특별한 솔루션 없이도, 그리고 데이터도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뭔가 솔루션을 우리가 이용해서 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반 기술들, 사내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만 잘 활용하더라도 현재 나와 있는 요구사항들의 많은 부분들을 좀 커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사내에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확보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얹어가지고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되는데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이런 제품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기업 라이선스 계약이 되어 있는 고객들은 다 대부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고 잠깐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가 패치 관리나 또는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입니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면 시스템에 대한 패치나 보안 취약점들을 없애고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가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기술적 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아마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또 뭔가를 아마 도입하시기를 고민하실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굳이 이제 별도로 비용을 지불을 해서 솔루션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쪽 기업 계약에 들어있는 제품을 활용해서 그냥 액티브 디렉토리에 하나 더 얹어가지고서 구성하시게 되면 기본적인 그런 패치 관리나 자산 관리 같은 것들을 이제 쉽게 만들어서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DRM과 유사한 요소의 솔루션이 저희가 또 RMS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이트 매니지먼트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걸 이용하시면 컨텐츠 자체에 대한 이제 암호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이라든지 또는 뭐 다큐먼트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암호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부분은 아마 제 다음 세션에서 아마 좀 더 다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쪽에 그 보안 인프라를 좀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를 이용해서 아이덴티티를 확보해서 그 보안을 강화하는 걸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그 실제 그 최근에 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 사내에 그 구현을 한 내용에 대한 그 샘플 화면입니다. 액티브 디렉토리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데 그 제품을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계정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라고 해가지고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이제 계정을 생성하고서 관리하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그래서 리포팅을 받아보고 누가 언제 변경을 했고 얼마나 자주 변경했고 사용한 기간은 얼마나 되고 하는 것들을 중앙에서 보는 그런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마찬가지로 얼마나 그 몇 번을 변경했는지 변경 이력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사용자에 대한 할당된 IP 이력 관리. 실제 대부분 고객사들이 보면 이제 이런 이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네트워크 기반의 뭔가 통제를 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많이 검토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럴 때 제일 이제 대두되는 부분이 이제 IP 관리 부분이 되는데요. 사실 사용자가 특정한 PC로부터만 접근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내가 오늘은 이 PC를 쓰다가 내일은 다른 PC에 접속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그 유니크한 사용자가 어떤 IP를 사용하는지가 두 개가 조합돼 가지고서 관리가 돼야 되는 그런 니즈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중앙에서 감사도 하고 그 다음에 통제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요건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화면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IP를 현재 쓰고 있고 언제 이 사람의 사용자 IP가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보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모듈이 얹어져 가지고서 받아보는 그런 화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패치와 관련된 화면입니다. 그래서 사내에 있는 시스템들의 누가 어떤 형태의 패치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받아보는 화면이라든지, 또는 소프트웨어 자산과 관련해 가지고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몇 프로가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넘어가 가지고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리포팅 받아보는 이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정보 보호, 그 개념보 보호 때문에 여러 가지 솔루션을 많이 검토하시는데 사실 그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고 그 솔루션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넣게 되면 어느 정도를 커버하는지를 파악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떤 걸 보완해서 할 수 있는지를 바라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걸 할 때는 제일 먼저 그 바라봐야 될 부분이 사내의 유니크한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고요.